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신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백신 배추도사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예, 백신 지금 수송 작전 거의 민관군 함께 특수부대까지 동원돼서 오늘 아침 새벽에 시작됐는데 내일 백신 접종 시작되고요. 네. 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 좀 의향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접종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어제 오늘 다들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고, 예. 오늘 이제 각 병원 또 접종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져서 내일부터 이제 접종이 될 텐데, 예. 많이들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누가 최초 접종자가 되느냐. 네. 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향은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는데요. 예. 받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10명 중 7명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71%가 접종을 받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예.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접종받겠다는 의향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나 우리 배추도사께서는 언제 접종 받으실 수 있을까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그리고 예. 64세까지는 3분기에 접종을 받는 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3분기요. 네. 이제는 제 나이를 대충 아실 겁니다. 예. 예. 50대는 예. 역시 3분기에 접종이 이루어지니까 빠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만큼 또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접종 반드시 해야겠죠. 네. 배추도사도 반드시 접종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선 접종 대상자들 접종 네. 동의일도 좀 나왔지요? 네. 이게 이게 접종하겠느냐 또 접종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또 불안한 그런 정보들이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접종을 하겠다는 분들까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백신이라는 것이 완벽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신만큼 좋은 예방 조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백신을 또 믿어야 되는데, 예.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백신이든 그 효능은 입증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최초 접종자가 누구냐 가지고 실갱이를 벌일 일은 아닐 텐데, 먼저 이 백신 부작용은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되십니까? 예.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여쭤봤더니요. 물론 이게 백신 접종하고 하는가는 또 개별적으로 별도로 하게 된 질문인데, 걱정을 한다라는 응답도 71%, 10명 중 7명 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의 걱정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예. 우리 10명 중 8명이 넘는 85%가 걱정된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는데, 예.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더라도 많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부작용이다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가짜 뉴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 믿을 수 있는 또 정부의 발표 또 협력하고 신뢰하면서 이 백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예. 자, 누가 먼저 최초 접종할 것이냐? 네. 이런 얘기도 또 지금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노력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거짓으로 설명을 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예.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 접종을 받길 대기, 그리고 접종 이후의 관찰.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또 그 이전에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 징후가 있던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미국이나 이미 영국, 유럽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작용 비율이 거의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최초 접종자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우리가 이 신뢰도가 매우 낮은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그 불신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 정치적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될 거고 특히 이번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또 가짜 뉴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설명, 소통 그리고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접종 얘기하니까 또 저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요. 이게 뭐냐면 아, 예, 뭐 큰 범죄 저지른 의사들 면허 박탈한다 이건데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의 반응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싸늘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접종이 되는데 심지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접종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나는 이 장티푸스나 이런 예방접종 받을 때 간호사로부터 주사를 맞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로부터 접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의사협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상당히 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접종권을 줘야 된다. 또 이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3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예.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의사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중범죄를 저지른 또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봤는데 찬성한다. 중범죄인 경우에 금고 이상의 중범죄인 경우에 의사 면허 취소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7명에 가까운 68.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모든 연령대 또 모든 지역에서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의료를 행위를 하다가 과실로 빚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철저한 본인의 잘못인 거죠. 살인, 중범죄, 예. 성폭행 등을 저질렀을 때는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에도 이 면허 또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국민 여론은 취소해야 된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이게 지금처럼 유지되는 거 사실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또 전문 직종과는 다른 또 영역이고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변인 얘기로는 물론 이제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그 통일된 뭐 정식 공식 의견은 아니다. 이를테면 뭐 그 백신 접종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총파워 벌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의사협회 차원의 어떤 결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이를테면 의사협회 협회장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지사 한 얘기에 대해서 또 의사협회 차기 그 회장 되겠다는 후보는 굉장히 또 뭐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작태라는 저 표현도 썼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의사협회 전반적인 그 어떤 뭐 이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 이게 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할 테고 물론 또 의사협회 주장도 이 기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좀 더 여당이 의사협회와 잘 소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이 어느 때이겠습니까? 이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발표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후사 국민들의 마음은 그래도 때가 때인 만큼 좀 더 코로나 백신 접종 쪽에 의사협회 국민들도 의료진의 노고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적극적으로 덕분에 캠페인을 추진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인 40대에서는 무려 85.6%가 의사, 중범죄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에 찬성한다는 응답 결과로 나타난 만큼 좀 더 공적인 공공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런 다음에 협의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보니까 어제 400명대였는데 오늘은 좀 아직은 이제 오늘 0시 기준은 안 나왔는데요. 네. 약간 줄어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정부가 뭐 주후반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 아예 그 내일 한다고 지금 날짜를 박았는데 네. 아무래도 또 사회적 거리도 강화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은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도 나오는데 예. 이게 경제에 미치는 또 영향 때문에 과연 이 방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9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서 찬성한다.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5%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예. 확진자가 또 획기적으로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예. 만큼 오히려 완화한 것이 빌미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 좀 보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판세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우세한 흐름입니다. 이 우상호 후보의 반전 카드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참 대중들에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요. 박 후보의 21번 도시 수직 정원대 우 후보의 강변 아파트 경쟁 막판 경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올라와 있는데 나경원 후보와 우세훈 후보가 접전 양상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의 1단계 단일화 토론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토론회만큼은 금태섭 후보의 질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키어 축제에 축제. 예. 가실 생각이 안 후보는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상당히 또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예. 그렇지만 종합적인 판세는 안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 TV 토론 지금 마쳤고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네. 다음 주면 지금 각 당 그 본선 후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최종 경선. 자, 이제는 결정적인 변수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다음 달 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 결정되는데 예. 결정적 변수는 당입니다. 당. 당이다. 네. 당 떨어졌을 때 당 보충해야 되거든요. 예. 배추도사도 당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 박영선 후보 우세 속에 당심이 가장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인데 뭐냐면 이 당원이 50%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시민 여론조사가 50%이기 때문에 예, 예. 무엇보다도 당입니다. 네. 이 본선에서 이길 후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4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 100% 시민 여론조사를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4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후보냐라고 콕 집어서요. 나경원 후보는 여성 가산점 국민의힘 예. 지지층이 변수고요. 예.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 역선택. 아니, 무슨 말이냐. 네. 이게 시민 여론조사인데 모든 정당 지지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 이 선택과 중도층 지지를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예. 전망되는 오세훈 후보가 후보냐. 또 이 중도층도 중요한 변수가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그렇습니다. 단일화와 본선을 모두 이길 후보가 예.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단일화와 본선 모두 이길 후보. 알겠습니다. 자, 부산도 좀 가보죠. 네. 부산시장 판세 어떻습니까?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김영춘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쫓아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 저 부산 경선 보면 박형준 후보에 대항하는 후보 단일화 이것도 진행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단일화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은주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해서 예, 이은주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과연 단일화 효과가 있을지 이은주 후보에게 얼마나 힘이 있을지 이른바 결정적인 변수는 박형준 대세로인데 예. 이은주 후보의 단일화 파괴력 과연 네. 어느 쪽이 더 높아질까 더 결정적일까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으로 결정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추도사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